일단 지난주 퀴즈는 이거는 혼자 하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거기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 이제 우리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겠죠. R은 세션 시작할 때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셔야 되세요. 껐다 키면은 인스톨을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라이브러리는 PC를 껐다 키게 되면은 다시 붙여 주셔야 되세요. R 스튜디오 다 켜셨죠? 우리가 이거를 먼저 불러야죠.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저는 DF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밑에 환경창에 DF라는 게 생기고 437개의 관측각과 28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환경창에 생겨요. 등록이 되는 거죠. 네임스 DF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28개의 변수가 쫙 보이게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팝 어덜트가 해당 지역의 성인 인구고 팝 토탈 전체 인구를 알니까는 미성년 인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미성년 인구 100분율을 변수로 추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는 DF 방금 생성한 데이터 DF를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눌러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뮤테이트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 레이티오 차일드를 주는데 이거는 전체 팝 토탈에서 팝 어덜트를 빼주면은 어린이들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나누기 팝 토탈 전체 인구로 나눠줘 가지고 곱하기 100 이걸 해줘서 어린이에 대한 미성년 인구에 대한 100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헤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6줄까지 쫙 보니까는 레이티오 차일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의 미성년 인구 100분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는 어레인지가 있었죠. 어레인지에서 우리 미성년 인구를 내림차순으로 해주니까는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요. 교재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DSC 이렇게 DSC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필터는 세로로 출력할 때는 select라고 그랬습니다. select 컬럼으로 할 때는 컬럼을 추출한 건 select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미성년 인구 비율 해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헤드 5번째 줄까지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는 우리는 탑5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으로 나온 것들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탑5 엔터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비율 등급을 추가하고 라지, 미들, 스몰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if else를 쓰면 되죠. df 변수를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그레이드란 변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if else를 중복으로 써야겠죠. 3개로 나누니까는 40% 이상일 때는 라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if else 주고 30% 이상은 미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몰이라는 명령어를 주시면 되시네요.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다 구분이 잘 됐죠. 40% 이상일 때는 라지, 30% 때는 미드,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4번은 팝 아시아는 해당 지역 아시아의 인구를 나타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 백분율 변수를 추가하고 하위 10개 지역의 스테이트주 컨트리 아시아 인구 백분율을 출력하세요. 이거는 셀렉트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df를 받아서 파이프 연산자로 넘겨준 다음에 뮤테이트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수 아시안 인구의 변수를 팝 아시안을 전체 토탈 인구로 나눠줘서 곱하기 100 해줘서 구해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위 10개 지역이니까는 오름차순이죠. 어레인지에서 아시아 인구 비율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주는 거죠. 이 값을 여기까지 값을 넘겨준 다음에 셀렉트 세로로 값을 추출해주는 스테이트 컨트리 레이셔 아시안 해서 헤드 10개 주면 이런 식으로 하위 지역에 대한 스테이트하고 컨트리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버스턴 데이터를 사용해서 크라임 변수의 상위 10개 값을 구하고 이건 빅데이터 분석기사 2회 1회 시험이에요. 1회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2회가 첫 시험인데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 에이지 변수 값이 80 이상인 크라임 변수의 값을 평균을 구하세요. 보스턴은 마스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에 불러오는 거는 마스 패키지를 해주고 더블 콜론을 해주고 보스턴이라는 데이터를 불러오면 돼요. 명령어를 마스 패키지에 있는 거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콜론을 해주고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 그 특정 패키지 그 명령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필터 같은 경우도 어떤 패키지에도 있고 뭐 디플라이어에도 있고 베이스 함수에도 있고 그럴 때는 자기가 쓰고 싶은 명령어를 특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더블 콜론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따 타이디버스 설치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엣지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됐죠. 그다음 헤드 df 10개 데이터를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 소문자로 되어 있고 names df 하면은 변수명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상위 10개의 값을 하위 10번째 값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df arrange 해주고 select crime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은 전체 다 순서대로 소팅이 되죠. 크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셀렉트 크라임 크라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상위 10번째 값 25.94060을 추출해야 되니까는 슬라이스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슬라이스 10 해주면은 10번째 값만 나와요. 아니면 헤드 10 하셔도 되세요. 헤드 10 그럼 10개 값 나오니까는 25.9406을 벨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여기다 25.9406을 넣으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VAL에다가 받기 위해서 슬라이스 10을 해줬어요. 슬라이스 10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라고 났죠. 이렇게 1 크라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를 벡터로 뽑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 인덱싱을 해줬어요. 첫 번째 행만 뽑겠다. 그러면 이거는
25.9406이라는 벡터로 나왔죠. 여기랑 다르게 나왔죠. 생긴 게. 이거를 if else에다 넣어주는 거죠. crime1은 crime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if else crime이 만약 25.9406보다 크면은 25.9406으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crime으로 계속 crime 변수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25.9406이 이 위로 다 들어가는 거죠. 큰 값들은. 그 다음에 필터는 이거에 대한 age 80에 대한 것들만 출력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5.759.387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 할 내용이죠. 오늘 할 내용. 결측값을 채우는 건데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결측값은 저희가 이제 if else 쓰면 되는데, 상위 80개의 행을 추출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에어 퀄리티를 df로 받으신 다음에 df가 몇 개 행으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는 dim이죠. dim. 그럼 153개의 80%니까는 150 곱하기 80을 하셔도 되고, nrow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nrow. 이거는 행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nrow가 153, 153 똑같죠. 이거를 0.8을 곱해주면은 80%에 대한 행이 나오겠죠. 이게 122.4. 이거를 뭐 정수로 떨어지게 하시려면은 버림이라든가 올림, 반올림을 하시면 되죠. 버릴 때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이렇게 하시면은 버림. 올릴 때는 실링, 천정에 붙인다 해서 실링 하면 올림이 되고 버림이 되고, 지금은 여기서는 버림 또는 반올림 하셔가지고 122로 떨구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df1에서 우리가 80개 행을 추출하는 거니까는 또 벡터 인덱싱이죠. 1부터 122개까지 추출을 한다는 거죠. 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행, 열, 행을 122개 추출하니까 벡터 인덱싱을 해주셔야 되세요. df1을 우리가 이제 dplyr 아래서 뮤테이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오전값 이 NA 값이면은 중앙값으로 넣어주라고 했죠. 중앙값. 네, 오전이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NARMT라는 그 파라미터를 넣어주어 가지고 결측치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미디언 이런 식으로. dplyr을 제가 실행을 안 했었나요? 이렇게 나온 거를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SD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할 내용이죠. 이상치 구하는 건데, MT카 기본 데이터 셋이니까는 패키지 없이 그냥 담아 오겠습니다. 서머리를 해주고, 이상치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죠. 평균으로부터 1.5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값. 퀴즈 3회차에서도 잠깐 했었어요. 이거를 평균에서 1.5보다 작은 것, 그리고
1.5보다 큰 것, 그러면 상하가 나오겠죠. 기준값들이 이상치를 잡는 기준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오버되는 값하고 이 이상치 밑에 있는 값들하고 그런 것들을 합을 구하기 위해서 select QSEC 필드 컬럼을 구한 다음에 필터는 이 로우 기준값보다 작은 값들을 추출하는 거죠. 필터는 가로 행을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행 이건 열. 그래서 로우 벨에다가 담아주고 업 벨에다가도 담아주고 이거를 더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퀴즈 풀이었습니다. 이번 3번은 오늘 하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결측치 정제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비어있는 값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측치를 어떻게 할 건지는 각자 저희 분석하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냥 결정을 할 때 막 하면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결측치는 NA입니다. Not available 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고 여기서는 실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결측치 이거는 스퀴트 파트 7이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지난주에 파트 07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보시고 일단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df 데이터 프레임 섹스는 m female 그 다음에 결측치 NA 그 다음에 male female 스코어가 5434 NA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N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s NA df 하면은 어떤 게 NA냐, NA 값에 대해서만 true로 나옵니다. NA 값이 true로 반환을 해줘요. 그를 테이블 함수는 요약값을 만드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is NA df 하면은 false가 8개, true가 2개 라고 이 df에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변수별로 뽑을 때는 달러 기호죠. 달러 특정 변수에 접근하는 건 달러였습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달러 섹스 해주고 테이블 해주면은 여기서 4개가 false고 하나가 true 라는 것을 반환을 해줍니다. 점수 mean score 해주게 되면은 NA가 나와요. NA가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이 값으로 인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NA 값을 제거를 해주거나 NA를 다른 값으로 넣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썸도 NA로 반환이 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NA RM equal true t 해주면 이제 4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죠. 여기도 16을 반환을 해줍니다. dplyr 패키지 라이브러리 아까 부착을 했는데 다시 부착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필터를 이용하면은 가로로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아까 스코어가 NA 여기 FNA라는 것을 추출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 느낌표는 not이라고 그랬잖아요. not. 그러면은 NA가 아닌 것을 추출하세요. 그러면은 5434 그래서 이 위에를 추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할 때는 not을 이용하셔가지고 추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F를 DF를 받아가지고 결측치가 아닌 스코어가 결측치가 아닌 것을 추출해서 DF 노미스에다가 받았어요. 그럼 DF 노미스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없어진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NARM 한 것처럼 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제거할 때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코어 변수하고 섹스 변수의 결측치들을 제거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3개밖에 안 남겠죠. NA omit는 전체 다 없애는 겁니다. 여기 있던 명령을 똑같이 실행을 해주세요. 해주는 명령이에요. NA omit. DF에는 전체 다 들어가 있죠. NA 다 있는 것을 NA omit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A 변수를 다 삭제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줘서 제출해야 돼요. 힘들어 이것도. 다시 할게요. 네. 됐습니다. NARMT 아까 말씀드린 무시하고 NA를 remove 제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평균 산출하고 합계 산출하고. 이거는 아니죠. 이 setwd 워킹 디렉토리는 저희가 지금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R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 RCOP 프로젝트가 아닐 때 이제 제가 워킹 디렉토리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set 워킹 디렉토리에서 RCOP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파일 디렉토리에서 접근하셔도 되세요. 여기서 아니다. C에서 저희가 R 프로젝트 RCOP 여기를 뭐 클릭하신 다음에 set as working directory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을 하셔도 똑같이 set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신 방식으로 워킹 디렉토리를 잡으시면 되시고,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CSV exam CSV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거는 실습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불러와서 exam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예요. 여기다가 3행, 8행, 15행에다가 매스에 NA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벡터 인덱싱을 이용해서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 C라는 컴바인 함수를 이용해서 3, 8, 15에다가 매스 열에 NA를 집어넣어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넣었어요. 그럼 exam 하게 되면은 세 번째 행, 여덟 번째 행, 15번째 행에 NA 값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서머라이즈 매스 하게 되면은 NA가 나오는 거죠. NA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결측치로, 공백이면은 결측치로 들어올 거예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게 때 셀이 빈칸이면은 NA로 인식돼서 들어올 겁니다. 엑셀의 공백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와본 적은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회사 PC다 보니까는 엑셀을 바로 띄워서 지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표 만들어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저희 지난번 애드인이 있었잖아요. 파스타, 데이터 파스타 패키지에 보시면은 그 엑셀표에다가 쭉 넣으셔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결측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평균 산출해서 NARM, 이것도 마찬가지로 NARM을 해주면은 결측치를 무시하고 평균을 구해줍니다. 서머라이즈를 이용하셔서. 서머라이즈 함수는 여러 개를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min, sum, median. 여기는 변수명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변수명을 min으로 하셔도 가능하다. 근데 굳이 이제 혼돈을 주니까는 기본 함수랑은 다르게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마찬가지 NARM 해서 하는 거. 이거는 퀴즈에 나왔던 문제 해결하는 거죠. 결측치 매스를 평균으로 넣어라. 그러니까 민 매스의 평균이 55니까는 55를 입력을 하라. 그래서 테이블 is NA 매스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대체해주고 구하게 되면은 결측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결측치를 55로 대체하라고 했으니까는 테이블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없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5.2 NARM을 안 해도 답이 나왔죠. 여기서 결측치를 해준 다음에 변수에다 다시 담아줬으니까는 이제 평균을 구해도 NA 값이 산출이 안 됩니다. 반환을 안 해주죠. 아웃라이어, 이번에 이제 이상치 극단값들을 이제 추출하는 것을 해보실 거예요. 극단값이라는 거는
저희가 박스 플롯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박스 플롯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통계적인 방법으로도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논리적인 이상값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극단값. 논리적인 이상값은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1, 여자는 3, 이런 식, 여자는 2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3 값이 나온다거나,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3이 생겼죠. 근데 기존에 남자는 1, 여자는 2 했는데 성별 조사란에 갑자기 3이란 숫자가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이상한 거지. 논리적으로 이상한 값들이 되는 거겠죠. 아파트가 20층까지 있는데 27층이 나온다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상치가 되겠어요. 그거 말고 또 이제 극단값들이 있는 거죠. 보통 농구 선수들이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한 명이 들어가서 키를 구했다, 뭐 그런 경우. 갑자기 뭐 180, 190 이상 되는데 뭐 130 초등학생 키가 섞이는 경우, 아니면 반대로 일반인들 고등학교인데 뭐 씨름단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극단값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극단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섹스에 1, 2, 1, 3이 들어가 있죠. 스코어는 5, 4, 3, 4, 2, 6. 이건 뭐 일반적인 겁니다. 아웃라이어에다가 담아줬어요. 테이블은 요약한다고 그랬죠. 섹스 요약하니까는 1, 2, 3에 1이 3, 2가 2, 3이 1이라는 이상값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테이블 아웃라이어 스코어 하면은 2, 3, 4, 5, 6에 1명, 4점에 2명, 1점, 1점. 이거는 뭐 이상값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상값은 여기서는 NA를 할당을 해주셔야 돼요. NA를 할당을 해줘서 저희가 위에서 배운 NA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을 NA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if else를 쓰셔가지고 여기선 등호가 두 개죠. 같다. 3을 넣어주고 아웃라이어 6를 넣어주면은 아웃라이어 성의 3이 이제 NA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5를 극단값으로 봤어요. 5보다 크면은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극단값으로 봤을 때 if else를 써가지고 저희가 5 이상일 때는 NA를 넣어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웃라이어 스코어 점수를 넣어줘라. if else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웬만한 건 다 if else를 써가지고 저희가 값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배웠던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성의 결집값, 스코어의 결집값을 해줘서 그룹 바이 성별로 평균을 내주는, 이제 저희가 코드를 보면은 대충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1과 2 남자와 여자를 점수를 평균을 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즈플롯 라이브러리 아까 부착을 했으니까는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박스 플롯 MPG 데이터의 하이웨이 연비입니다. 연비를 박스 플롯으로 그려라. 그랬더니 이걸 수염이라고 그럽니다. 수염, 아랫 수염, 윗 수염. 이거의 위에 가는 값들은 이제 극단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중앙값,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이거를 IQR 이라고 그랬어요. 3사분면하고 1사분면하고의 값을 IQR. 근데 여기서 이 값이 이제 궁금하니까는 뽑아보면은
아래는 12, 18, 24, 27, 37입니다. 이게 37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저희는 서머리로 한번 보면은 MPG에 최소값이 12고 일사분면이 18, 미디안 24, 중앙값 평균이 23.44, 3사분면 27, 맥스가 4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값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이 37이라는 거는 이 수열입니다. 44는 이 값이 44가 되겠죠. 극단값. 이 극단값이 아니라 이 이상값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인서트 이 IQR이죠. IQR에 1.5배 되는 수 평균에 더한 게 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37 나오죠. 윗수요. 아래는 하시면 9.9가 그 극단값이 되는 거죠. 아래쪽 극단치 경계가 되는데 여기는 12니까는 이 극단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값은 12, 아래 수염은 12까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건 이해되시나요? 이 스태츠에서 나온 게 이제 극단치, 아래쪽 극단치인데 극단치보다 최소값이 크니까는 12가 그대로 극단치로 반환이 된 거예요. 원래 극단치는 아까 계산 수식에 의하면은 9였죠. 9, 9.9, 10인데 여기가 극단치인데 이 데이터들이 이 위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단치 12에서 37을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극단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치를 구하는 거는 또는 if else를 써가지고 mpg가 12보다 작거나 mpg가 37보다 큰 경우는 na를 넣어라. 그러니까 이상값들은 다 na로 해준 다음에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mpg에 hwa 하이웨이 연비를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테이블을 넣어 보시면은 여기죠. 이 값들이 결측치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 것처럼 NARMT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죠. 삭제를 해서 구해시거나 그렇게 방식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이제 NA 해서 결측치인지 확인해 준 다음에 그거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상치랑 결측치 처리하는 법을 가볍게 살펴보았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결측치 확인은 is NA. 콜썸이라고 있어요. 콜썸. 콜썸은 이제 다 더해주는 거죠. 결측치들을 다 더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요약한다. is NA df 스코어에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걸 테이블로 요약하는 거고, 필터는 행을 추출하는데 결측치가 아닌 것들만 추출하게 되니까 결측치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변수에 동시에 있을 때는 AND 형상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is NA가 두 변수를 이용해서 AND 현상자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외 기능. 이거는 크게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NA 값으로 변환을 하니까. 됐습니다. 네, 스크립트 파트 08입니다. 대망의 지지 그래픽 하도록 할게요. 처음이시죠? 지지 플러스 쓰시는 거는. 이 지지 플러스는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픽 문법이라고 그러는데, 배경을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지 그래프를 추가해주고, 그래프는 점은 3포도,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그 다음에 필요한 설정들을 저희가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1단계 배경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는 P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받아주는 것들을 추가해주면서 계속 그래프들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옵션들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교재에서는 산점도 먼저 만들고 막대 그래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만들고 그래프를 추가를 해주고, 축 범위를 조정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지 플러스 시작하기 전에 타이디버스 저희 설치한다고 그랬죠. 이제 인스톨 패키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타이디버스 설치를 하실게요. 설치가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타이디버스를 부착을 합니다. 인스톨 패키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
라이브러리 타이디버스를 부착을 하면은 6개가 부착이 됐어요. tibble, tidyr, readr, per, stringr, forecast, 그 다음에 deployr 등이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deployr의 필터가 기본 통계 스태치의 필터를 마스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터를 우리가 통계에 필터 쓰려면은 이 더블 콜론에서 불러 오셔야 된다. 디플라이 레그가 또 스태치의 레그를 마스크한다고 그랬죠. 디플라이 아래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타이디버스만 불러면 ggplot 불러가지고 디플라이알도 불러와줘요. 그래서 하실 때는 타이디버스만 하시면은 굳이 껌껌이 ggplot 불러오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ggplot의 문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gplot 데이터는 여기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geom 함수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 geom 라인 우리가 geom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 geom 함수예요. 저희가 이제 바 차트 그 다음에 콜 이것도 막대 그래프죠. 박스 플롯 헥스 그래프도 있고요. 지터도 있고 그다음에 스무스 리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옴 함수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매핑은 aesthetic이라고 해서 AES 신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AES aesthetic이라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옵션들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aesthetic 매핑에는 포지션, 위치, 색상, 사이즈라는 건 우리가 뭐 삼포도 같은 경우에는 점의 크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쉐이프 이것도 쉐이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 줄 수가 있겠죠. 점의 모양 세모로 그래프를 그릴지 뭐 점으로 그릴지 삼포도들을 구분할 때 이 에스테틱을 이용하셔가지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틱에 대응되는 것들은 이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에스테틱에 넣어줘야지만 변수랑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이거는 뭐죠? 투명도 그래프의 투명도를 줄 때 우리가 트랜스페런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알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인데 여기서 이 에스테틱은 앞으로 보통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지옴 함수 왜 그러냐면은 이 지옴 함수가 여러 개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것들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테틱을 이 ggplot에다가 데이터랑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기본 함수인 거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이 큰 구조만 아셔야지 이 전체를 다 외워서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gplot 데이터는 mpg 여기는 매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 엔터 치면은 저희가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화지 아무것도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아직 지옴 함수를 아직 넣어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에스테틱까지 해줘서 X축에는 DISPL 그리고 Y축에는 HWI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를 넣어줄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을 해줄 거냐? 지온 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범위를 조금 축소하고 싶다. 그럴 때는 x림, x 리미트를 3하고 6 사이만 저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3하고 6만 잘려져 나왔죠. 그래프가. y축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10에서 30까지 10에서 30까지 여기만큼만 보겠다. 그러면 y림이라는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세요. 그럼 10에서 30, 3에서 6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럼 이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럼 뭐에 어떤 색깔을 넣고 싶으냐 하면은 MPG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MPG 데이터가 MPG 데이터가 갖고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죠? 이렇게 제조사, 이건 캐릭터, 범주형 변수가 되겠죠. 모델, 범주형 변수, 이건 넘버, DIS 디스플린, 그리고 이어, 실린더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건 이산형 변수가 되겠네요. 이산형 딱딱딱 떨어지니까는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오토인지 범주형 변수가 되겠고요. 클래스, 컴팩트 있고 SUV 있고 이제 종류별로 있는 거죠. 클래스 이렇게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들을 한번 쭉쭉쭉 그려볼게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테틱에다가는 우리가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지원 포인트에도 우리가 만약 클래스별로 구분을 해서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테틱을 주고 컬러는 뭐에 따른 범주로 나눠줘야 되겠죠. 범주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클래스에 따라서 포인트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사이즈는 실린더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틱에 들어가는 이 변수들은 데이터에 있는 변수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색상을 MPG 데이터의 클래스랑 연결을 해주는 거고, 사이즈를 MPG 데이터의 실린더 개수랑 해주고,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기본적인 문법을 알면은
x축을 만약 저희가 범주형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주형. 뭘 넣어볼까요? drv를 넣어볼게요. drv. x축에다가 drv. 그렇죠? 이게 연속형 값이 아니니까는 딱 범주에 해당하는 하이웨이 값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륜구동이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이만큼이고 전류는 연비가 여기까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R 후륜은 이렇게 연비가 달라진다. 종류별로 볼 때는 만약 색깔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클래스 네, 이건 안 나오네요. AS 에스테틱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주고 싶을 때는 우리는 에스테틱에다 넣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이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데이터는 아까 매핑도 지울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시면은 지우시면은 되세요. 타이리버스에서는 맨 처음 인자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매핑 인자. 여기까지는 Y축.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MPG 데이터를 가지고 DRV를 그룹해서 그 다음에 평균 연비, 고속도로 연비를 구해준 거죠. 이거를 DF MPG에다가 담아줬어요. DF MPG 열어보면은 FNAR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그래프 지온 콜을 그려보면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NA가 있으면 안 되는 거. NA가 나오나요? 저만 나오나요? 데이터가 아까 꼬였나봐요. 네, 이렇게 나오죠. MPG가 꼬였나봐요.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ggplot 부착하신 다음에 ggplot MPG 데이터를 불러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불러오는 거죠. 아마 기존 작업하면서 이게 데이터가 결측치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앞에 실습하면서 그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생성하기, ggplot 데이터는 df mpg, 이어서 데이터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aesthetic x는 x축에는 drv를 지정을 해주고 y축에는 mean 평균 값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geomcall이라는 그래프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지금 8시 5분이니까 8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물 좀 마시고.
계속 할까요? 이 디지플롯은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이것만 아시고 데이터들은 에스테틱에서 각 데이터들의 변수를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혹시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지온 콜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이 df mpg라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X는 4일 때 Y는 이렇게 19.2, F는 28.2, R은 2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DRV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바 차트 같은 경우에 DRV를 Y값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온 바가 됐죠. 지온 바. 이런 식으로 개수가 쭉 나올 수가 있어요. DRV가 왜 근데 다 같이 나오죠? 아이리스. 그러니까 행위 개수를 카운팅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X축, Y축 Y값을 이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온 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와요. 얘는 왜냐하면은 카운팅을 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Y값을 여기서 Y값이 지정되어 있으니까는 얘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값, Y값이 있을 경우에는 지움 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움 바를 이용해서 하실 때는 이 stat이라는 함수를 주시면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움 바는 열을 카운팅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른 교재 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 보시면은 거기 그런 사항이 있어요. 크기 순으로 정렬하기 이거는 데이터 dfmpg 아까 dfmpg를 크기 순으로 하는 거는 x축에다가 리오더 drv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오. y는 민y로 주어서 지움 콜 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dfmpg로 해가지고 그렇죠. 아까 데이터를 제가 잘못 썼었죠. dfmpg로 데이터를 저희가 mpg로 넣어서 drv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y축이 없죠. y값이 없는데 지원바를 했을 때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건 왜냐? 얘는 이 개수를 센 거죠. 카운트라는 변수를 얘가 자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성을 해줘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y축이 없는 거죠. 지원바는 이 빈도수를 세서 그래프를 그릴 때 지원바를 사용을 한다. y축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근데 x축을 hw 하이웨이 연비로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빈도수가 나오겠죠. 구간별로 히스토그램이 나오겠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는 x축이 날짜죠. 날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는 이코노믹, x축은 데이트, y축은 언임플로이 플러스, 여기서는 지움 함수를 뭘 썼어요? 라인을 썼습니다. 지움 라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코노믹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려면은 다 숫자들만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컬러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는 없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gg플롯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프를 만약 지원 포인트 여기서 뭘 해볼까요? 이걸 빨간색으로 주고 싶어요. 그래프를 점을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되세요. 만약 근데 우리가 에스테틱에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레드가 아니라 블루. 우리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컬러 블루 했는데 안 바뀌었죠. 왜냐? 우리는 에스테틱은 이 데이터랑 연결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컬러가 블루라는 변수랑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블루가 먹히지가 않아요. 만약에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은 여기 에스테틱 함수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에스테틱에 넣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변수와 관계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에스테틱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옵션 같은 것들 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gg플롯 그래프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크, 뭐 획이라든가 뭐 색깔, 필, 뭐 채우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심볼이 없는데요. 심볼에 따라서 뭐 내용 안에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이거만 하시면 되시고 시계열 그래프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죠. 박스 플롯. 이거는 데이터는 MPG 데이터를 쓰고 X는 DRV, Y는 연비,
지온 박스 플롯 다 똑같죠. 이 앞에까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배경을 그려주는 거고, 이 기본 바탕을 어디다 그려줄 거냐, 어떻게 그려줄 거냐, 지옴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플롯 함수는 이 더하기를 이용해서 계속 붙여나가요. 그래서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줄을 나눠주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면 되고, 만약에 길다 그럼 코드 플립이라는 코드 플립 이거를 하게 되면은 눕혀서 그려줍니다. 눕혀서. 이것도 양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 코드 플립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축 회전. 여기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오. 상자 그림을 만드십시오. MPG 데이터를 필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클래스 컴팩트, 서브 컴팩트, SUV만 추출하는 거는 매칭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C에서 컴팩트, 서브 컴팩트, SUV를 추출하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그거를 클래스 MPG에다 담아줬어요. 3개만 추출해서 담아줬죠. 이거를 지지플롯 데이터로 그립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클래스 MPG가 들어가고, X축에는 클래스, Y축에는 CTY. 클래스 MPG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컴팩트 SUV만 출력이 됐죠. 이거를 지지플롯 데이터 에스테틱 X축, Y축, 그 다음에 지온 박스 플롯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는 지온 포인트로 그린다. 축 설정한 다음에 X림, Y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평균표 만드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디플라이 아래서 그린 거죠. 이 평균표 만든 거는 요약표를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요약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데이터 df mpg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지옴 콜 x축 y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다. 빈도 막대 같은 경우에는 지옴 바로 해줘야 된다. x축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빈도를 세기 때문에 지온 바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선그래프, 이건 시계열 그래프인 거죠. X축 데이트, Y축 언임플로이, Y축 값을 넣어줘서 지온 라인으로 그려줄 수가 있고요. 상자 그림, 지온 박스 플롯.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스크립트 위크 5 5주차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3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exam score 2.csv를 불러오실 거예요. 이거는 실습 데이터 있으시죠? 불러와지죠. 다 있으신가요? 네, 이건 제가 보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데이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 갖고 왔습니다.
마이 데이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0개, 행은 30개가 있고, 그죠? 학생 아이디, 젠더, 미드텀, 파이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배웠으니까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죠. dim 30개 4 30행의 사열, 그죠? 스튜던트 아이디, 젠더, 미드텀, 파이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을 때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리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렇게 불러오시면 안 되겠죠. 한 5분씩 막 돌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헤드 명령 쓰셔가지고 헤드 테일 이용하셔가지고 앞뒤로 잘라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저희는 하이 로우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 거예요.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점수랑 기말 점수랑 합쳐서 150점 미만 되는 경우에는 로우를 넣어 줄 거고요. 15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하이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 데이터에 하이 로우라는 변수를 생성해 주는 거죠. 이제 명령을 보시면은 대충 이제 얘가 무엇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하나 늘었죠. 변수가 4개에서 5개로 늘었고 하이 로우 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150점 이 두 개 합쳐서 150점 이상 돼서 하이가 됐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gg플롯 새 데이터의 them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테마에 따라서 이 배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잠깐 살펴보실 거고, 이거를 P에다 담아줬어요. P라는 담아줬어요. 이렇게 엔터 쳐서. P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P에는 뭐가 있어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gg플롯 데이터는 마이 데이터고 theme은 블랙 앤 화이트다 라는 게 담아져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는 P에다가 지원 포인트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본 여기까지를 이제 P로 담아준 거죠. 저희가 P로 담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를 지원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에스테틱 함수를 여기다가 주면서 x축과 y축을 여기다 주었어요. 여기다 줘도 되고 여기다 줘도 된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블랙 앤 화이트 그래프에서 지원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점점점점 찍히면서 x축은 미드텀, y축은 파이널이 제대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줬어요? 또 다시 P에다가 담아줬어요. 그럼 P는 계속 쌓여가겠죠. P에다 담아주고 P를 넣어주면 똑같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제목을 넣어줬습니다. 제목은 여기서 제목을 넣어주기 위해서 랩스라는 함수를 넣어줬습니다. 랩스. 타이틀 메인 제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소제목, x축은 중간고사, y축은 기말고사, 캡션은 이거의 원 저자의 주소입니다. 이거를 해줘서 또 어디다 담아줬어요? P에다 담아줬죠. P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 들어가고 서브 타이틀, 그 다음에 x축, y축, 캡션 이런 식으로 라벨을 라벨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이용해서 속성을 더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컬러는 성별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입혀주려고 그래요. 컬러 색상을 주려고 그래요. 컬러는 젠더. 에스테틱은 이 함수랑 입력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대칭이. 그래서 컬러는 젠더를 줄 거고, 쉐이프는 하이 로우입니다. 아마 제가 제공해드린 거는 젠더로 되어 있을 건데 하이 로우로 수정을 해주세요. 하이 로우로 줄 거고, 사이즈는 랩 반복 2.5 5 각각 15개씩 총 30개니까는 2.5 15개 5 15개 나눠줘 가지고 사이즈를 줄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투명도를 주는 겁니다. 0.8 이렇게 해서 P에다가 또 담아줬어요. 그럼 P에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경,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X축, Y축 라벨들이 담겨져 있었죠. 거기서 이제 세부 속성까지 주었어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2.5, 5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이 다음 단계에서 사라질 거예요. 사이즈는 어차피 순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아래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크기에 따른 범위를 나눠줬습니다. 젠더는 젠더의 구분으로 색깔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젠더가 F하고 M하고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인가요? 나눠지고, 투명도는 0.8를 줬어요. 그래서 점이 겹친 게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밑에 깔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깔린 점들이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투명도를 주고 안 주고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뭐야? 투명도 안 줬는데 왜 계속 먹혀 있네요. 아까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 색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동으로 아래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레드, 블루 해서 여자, 남자 구분해서 줄 때는 스케일 컬러 매뉴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색상을 수정해서 줄 수가 있어요. 스케일 컬러 매뉴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트를 통해서 색상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GIS 프로그램 하다 보면 색상할 때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시려면은 보기 좋은 색상들로 배치된 팔레트들입니다. 팔레트들. 여기서 우리가 색상 계열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실패가 적겠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기 좋게 그래프를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팔레트를 이용하실 때는 여기서는 스케일 컬러 블루에서 팔레트는 셋 1으로 여기서는 선택을 해준 거예요. 셋 1 이 색깔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셔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쉐이프 디스크리트 라벨은 상위권 하위권 구분해줘서 모양을 두 가지로 나눠준 거죠. 쉐이프를 하이로우를 이제 모양을 동그라미랑 삼각형으로 나눠줬고, 스케일 컬러 브루는 셋 1으로 해줬고, 이걸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색깔이 좀 구리네요. 가지고 여기서 나온 색상들은 근데 정확하게 딱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케일 알파를 아이덴티티를 해주고 사이즈도 아이덴티티를 해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확정을 짓는 거죠. 확정을 짓게 되면은 아까 보였던 사이즈랑 알파 값 두 개의 범례가 사라지면서 지금 그래프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파 값도 아까는 0.5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0.5 투명도가 0.5 정도로 이제 얘는 투명도를 줬다 정도만 알려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파이널리제이션 이거를 명령을 실행을 함으로써 알파 값은 0.8로 딱 떨어지게끔 된 거고, 사이즈도 2.5하고 5.0하고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투명도라든가 사이즈 이거를 확정을 짓게 되면은 여기 있던 범례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범례 설정은 범례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범례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범례 위치는 theme 하고 가이드, 배치는 가이드, 위치는 theme을 이용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theme 범례 위치는 어디일까요? left, right, bottom, top, none. none은 범례가 없는 거죠. 왼쪽에 줄 건지 오른쪽에 줄 건지 밑에 줄 건지 위에 줄 건지 그런 것들을 theme, legend, position, 옵션을 가지고 줄 수가 있고, 범례 배치는 타이틀하고 앵콜, 컬럼수, 바이 로우가 이제 지금은 행렬이죠. 매트릭스 이게 2 곱하기 1로 되어 있다면은 가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일 때는 1열 1행 2열이죠. 1행 2열 이렇게 되고 두 줄로 들어가니까 상위권 하위권 상위권 하위권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 근데 만약 가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위권 하위권 들어가면은 이거는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 레전드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미리 작업을 해줬어요. 오더는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걸 먼저 해줄 건지. 그래서
성별을 오더 1로 주고 성적별을 오더 2로 주는 겁니다. 성적별 하이로우를 주면서 가이드 레전드에다가 먼저 주고서는 그거를 받아주는 거죠. 컬러는 마이 젠더로 받아줄 거고 쉐이프 모양은 하이로우로 받아줄 겁니다. 레전드 포지션은 버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실행을 안 해줬죠. 이런 식으로 범례가 밑으로 왔죠. 밑으로 오고 엔쿼리 2개, 2줄이죠. 2개. 리버스는 남녀, 아까는 여자 남자였으면은 여자 남자였잖아요. 그 순서를 리버스 true를 줘가지고 남자 여자로 순서를 뒤집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옵션을 주어서 우리가 범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복사해서 쓰시면 되세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잘된 그래프에서 복사해서 따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이걸 다 이거 다 어떻게 외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못하세요. 이게 책이 한 권, 제가 메일에도 보내드렸지만 책이 한 권이에요. 이게 지지플로 책 교과서만 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 축은 이렇게 축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간격들을 이제 틱이라고 합니다. 틱. 이것들을 몇 개로 할 건지, 리미트는 아까 x림에서 했던 거죠. 스케일 x 컨티뉴어스에서 리미트는 x림을 0에서 105까지 주고 y림은 이것도 20부터 있으니까 이것들 0에서부터 105까지 주겠다. 간격은 1부터 5까지 곱하기 20 하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20, 40 그렇게 나가겠죠. 20, 40, 60, 80,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글자 쓰기, 여기다가 뭐 글자 조그맣게 쓰고 싶을 때는 anno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한 글자가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이제 숫자 같은 거 입력하고 싶으실 때는 지지 레페를 인스톨 하셔야 되세요. 인스톨 하시고 쓰시면 되시고, 저는 인스톨 했으니까는 지지 레펠 이거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설치를 하시면은 마이 데이터 벡터 인덱싱을 해줬죠. 여기서 인덱싱을 해주면서 미드텀이 80점 이상인 것들만 제가 뽑아주는 거예요. 80점 이상인 것들만 뽑아줘서 마이 포인츠에다가 담아줬어요. 인덱싱은 계속 나오죠. 그럼 지옴, 라벨, 레펠 해서 데이터는 마이 포인츠 데이터고, 여기다가 x는 미드텀, y는 파이널, 그래서 라벨은 페이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미드텀, 쉼표, 파이널, 가로 닫고 이거를 하나로 붙여준 거죠. 페이스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붙여줬습니다.
컬러는 블랙, 사이즈는 2 해주면은 데이터에 값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X축이 미드텀, Y축이 파이널, 기말고사. 그래서 점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조절. 각각의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비율을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가 만약 임의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값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 픽스드를 해주게 되면은 각각을 1대1로 매칭을 해줘요. 그러면 같은 사이즈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뭐 논문 같은 거, 학술지 같은 거 내실 때는 이게 X축, Y축을 값에 왜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보고할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잘 나타나게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시죠. 여기까지가 이 gg플롯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as quiz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게요. 라이브러리 as quiz df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 해가지고 한번 시각화 해볼 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학습하는 데이터들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세팔 랭스 잎하고 뭐 꽃잎하고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붓꽃을 아이리스가 붓꽃이거든요. 붓꽃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데이터예요. 에즈퀴즈를 불렀으니까는 우리는 add-in 들어가시면은 ggplot builder라고 있습니다. ggplot builder 그럼 이런 창이 하나가 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클릭하시면은 df를 가지고 올 겁니다. df 방금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df에다가 넣어줬잖아요. df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들 종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df 그럼 데이터가 잘 들어왔다고 나오죠. 여기까지는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태블로 써보셨어요? 태블로? 태블로 써보신 분, 이 태블로랑 거의 유사해요. 태블로 우리 IT 기획처에서 지금 최고로 밀고 있는
시각화 프로그램입니다. 태블러라고 시각화를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에즈퀴즈가 그렇게 태블러처럼 작동을 해요. 여기서 파란 색깔은 연속형 변수들이고요. 색깔 있는 거 빨간색은 범주형 변수예요. 이거를 저희가 놓고 싶은 데다 놓으시면 되세요. 페탈 랭스 X축에다 놓고 그러면 변수가 하나니까는 얘는 막대 그래프를 넣었죠. 근데 Y축에다가 그러면 페탈 위드스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X축, Y축이 있으니까는 3포도를 그리게 됩니다. 3포도. 그럼 이 종별로 3포도를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컬러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스피시스를 놓으면 되겠죠. 여기 이현빈님 써보셨네요. 한번 써보셨으면 이게 태블릿이랑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끌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래프들을 여기서 가능한 그래프들을 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플롯도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컬러 종류에 따라서 컬러를 낼 수 있고 아니면은 채우는 거 가운데 채우는 거를 종류별로 색깔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킷이라고 있습니다. 패킷 종류별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편하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옵션도 저희가 줄 수가 있겠죠. 타이틀, 굿데이터, 엑스라벨, 페탈 위드스, 페탈 랭스. 그럼 여기 붓꽃 데이터, RCOP, 잎사귀, 꽃잎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옵션들도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범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플롯 옵션, 포인트 사이즈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컬러 팔레트 여러가지 컬러 팔레트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도 바로 여기서 즉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eme 아까 블랙 앤 화이트만 보여드렸는데 뭐 클래식도 있고 다크 모드
그레이, 라이트.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가 제일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한 거는 코드로 다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저희가 1시간 동안 코드를 막 죽어라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허탈하신가요? 근데 이거를 인서트 코드인 스크립트로 하면은 바로 일로 붙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들어와요.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딱 치면은 우리가 아까 엣지 퀴즈에서 그렸던 게 여기로 그대로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코드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만 이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좋지 않나요 이거? 에듀퀴즈. 에듀퀴즈가 그게 부러운데 스케치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 하신 다음에 에듀퀴즈에서 그래프를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RStudi오의 꽃인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스트링 R만 하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제 한번 훑어본 거죠. 마지막 이제 실전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한번 분석해보고 이제 R 강의는 끝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오늘 가을에 단풍 낙엽 떨어지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받느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